수능이 3주도 안 남았죠. 이 시점에서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다들 헤매고 있을 겁니다. 뭔가 새로운 걸 공부하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공부했던 거를 또 보는 건 시간이 좀 아까운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이제까지 15년 이상 수험생들을 봐왔어요. 수많은 학생들 상담을 해오면서 수많은 수험생들의 사례,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다 봤어요. 그래서 이 남은 3주 이 시점에 가장 효율적인 공부를 말해줄 수 있습니다. 특히 2등급 컷이나 3등급 컷에 걸린 학생들, 이 학생들이 참 문제잖아요. 이 학생들에게 매우 효과적인 공부법, 만약에 본인이 그런 학생이라면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이게 굉장히 간단하고도 굉장히 쉬우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인데, 하루의 마지막이잖아. 오늘 하루를 마무리 짓는 마지막 시점에 있잖아. 공부를 쥐어짜야 되는 밤 9시, 밤 10시 이 시점에 탐구 공부를 하세요. 왜 하루의 마지막에 탐구 공부를 해야 하냐면, 탐구 과목이 가장 뇌의 체력, 그러니까 뇌력을 안 쓰기 때문입니다. 하루의 마지막에는 누구나 지치기 마련이라서 집중도 안 되고 하기도 싫어요. 그렇다고 시간을 버릴 수는 없으니 뇌력, 뇌의 체력이 덜 필요한 탐구 과목을 하는 겁니다. 이때 탐구 과목 공부는 어떻게 해도 상관없지만, 나는 수능 특강의 개념 파트를 반복해서 읽는 것을 하거나, 아니면 기출문제 3개년치에 나온 개념을 반복해서 공부하는 것, 책을 가볍게 필사를 하면서 요약을 하면서 공부를 하듯이 가볍게 하시고, 억지로 복잡하게 머리를 쓰려 하지 마시고 가장 무난하게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지금 와서 가장 가성비 있고 가장 알차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이 국어 연계 공부예요. 연계 공부를 하고 안 하고의 티가 엄청나게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능장에 가면은 이거 어디서 봤는데, 이런 느낌이 가장 확실하게 드는 과목이 국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최근 수능 국어 경향이 출제자들이 EBS 연계 지문을 출제할 때 티를 엄청나게 팍팍 내고 있습니다. 또 국어는 킬러 문제를 특별히 연계 지문에서 출제할 확률이 매우 높아요. 사실은 요즘에 언론에서 수능이 막 어렵기만 하면 너무 어렵다고 지적을 하니까, 그 연계 제시문에서 킬러가 나오면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이건 연계라서 공부했으면 쉽게 풀 수 있다라고 대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계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수능 국어에서는. 이 연계 경우도 지금에 와서는 모든 지문을 빡세게 하나하나 다 외우는 방식으로 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내가 연계 공부를 하는 방식을 보여줄 테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리처드 에머슨의 교환 이론은, 사회라는 것은 행위자, 사람들 간의 자원 교환에 불과하다라고 본 거야. 교환에는, 자원 교환의 두 가지가 방법인데, 협상된 교환은 철저하게 계획해서 계산적으로 계약을 맺는 거고, 호혜적 교환은 상호 혜택을 준다는 의미인데, 그냥 왠지 내가 자원을 주면 제가 보상을 해줄 것 같아 라는 믿음에서 연속적으로 자원을 제공하는 상황이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중요해. 보통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서로 교환을 하는 관계에 있다고 쳐봐. 예를 들어서 A가 B한테 쌀을 주면 B가 A한테 커피를 주는 상황이야. 그러면 이게 애매해져. 동등하지가 않고 A의 권한이 커져. 왜 그럴까? B는 쌀이 없으면 굶어서 바로 죽어버려. 근데 A는 커피 없어도 멀쩡하게 살아. 그러니까 이 B라는 행위자는 다른 행위자인 A한테 자원을 굉장히 많이 의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의존했을 때 얘는, 의존을 받는 행위자는 권력이 생긴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행위자가 교환 상대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가지면 A처럼, 그럼 부가적 자원을 확보할 수도 있어. 이제 커피 말고 이제 너 커피 잔도 가져와, 막 이렇게 갑질을 할 수가 있지. 그리고 비용을 줄일 수도 있어, 그렇지? 야, 이제 커피 좀 싸게 팔어. 안 그러면 너 쌀 안 줘.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이렇게 권력 불균형 관계가 생기면 이걸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 이렇게 돼 있어. 일단 첫 번째가 A에 대한 B의 의존을 감소시키는 거야. 즉 B가 A로부터 의존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직접 쌀을 키워서 먹는 방법이 있겠지. 반대로 B에 대한 A의 의존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B가 커피를 진짜 맛있게 만들어서 A가 커피에 중독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거지. 이 교환 관계는 옛날 중세 유럽의 영주와 왕 사이, 영주가 여러 명이잖아. 이런 것에서도 이제 발생을 하는데, 영주들은 왕에게 이제 농산물 같은 거 자원을 제공하는데, 왕도 뭘 제공을 해야 된단 말이야. 왜냐면 교환 관계니까. 근데 충분한 보상을 안 하고 있을 때 점차 이 왕에게서 권력이 더 큰, 더 센 세력이 있는 영주 쪽으로 기운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런 식으로 주제, 주요 개념, 단어 정도만 확인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본인이 스스로 하기 좀 벅차고 시간도 없다면, 내가 독서문학 전지문 요약 정리해놓은 강의가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실무풀이입니다. 이게 자기가 3, 4등급 이상 정도 된 학생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건데, 이게 제가 매번 강조하는 겁니다. 실전 모의고사를 풀어라. 그것도 자기가 진짜 욕심이 있다면 단순히 1회를 푸는 게 아니라 2회 연속으로 풀어봐라. 이게 엄청난 효과를 가져온다. 보통 이렇게 내가 실무를 풀려고 하면은 다들 어디 커뮤니티에서 보니까 실무 풀지 말라는데요, 그런 말을 하는 애들 있는데, 실제로는 경쟁력 있는 학생들은 전부 다 실무 사서 풀고 있어요. 일단 근데 실무를 만약에 2회 푼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우선 실무 하나를 풀고 바로 답안지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답안지를 확인할 때도 내가 틀린 거를 하나하나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출제자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게 답이었구나, 이 정도 느낌만 가져가. 그리고 다음 실무를 풀어. 이게 바로 연습용으로 실무를 푸는 가장 효율적이고 편한 방법이야. 이렇게 하면 실무 체력이 좋아져가지고 실제 수능장에 갔을 때 문제 풀다가 지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만 지키시면 가장 완벽한 수능 막판 스퍼트를 보낼 수 있을 겁니다. 멈춰있던 내 심장이 다시 뛰게 된 거야. 혼자였던 내 마음도 이젠 외롭지 않아.
신기한 일이야 널 보면 볼수록 미라클